연봉 1억인데도 통장은 비고 강남을 따라갈수록 더 가난해지는 이유. 오늘은 이걸 QLD와 TQQQ로 끝냅니다. 지금부터 드릴 이야기는 단순합니다. 강남에 산다는 건 주소가 아니라 그 동네의 소비 속도와 교육 속도와 비교 속도에 몸을 태우는 일입니다. 그 속도를 월급으로 따라가면 연봉 1억도 결국 현금 흐름 소비 머신이 됩니다. 반대로 그 속도를 자산으로 받아먹는 쪽으로 서면 연봉 1억이 인생을 바꾸는 엔진이 됩니다. 처음부터 숫자만 까고 들어가겠습니다. 연봉 1억이면 보통 실수령이 대략 6천에서 6,500 정도라고들 합니다. 월로 나누면 500에서 540만 개 잡아 600 언저리라고 치겠습니다. 여기서 강남 라이프가 시작되는 순간 돈이 어디로 빠지냐? 가장 먼저 교육비와 주거비가 잡아먹습니다. 국제학교는 말할 것도 없고 일반 학교에 대치동 학원만 붙여도 한 아이에 150이 기본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아이 둘이면 300입니다. 월세가 250에서 300점. 여기까지 오면 이미 550에서 600입니다. 식비, 교통, 보험, 통신, 경조사, 옷, 병원, 모임, 애들 체험, 생일, 주말 나들이 이걸 뭘로 막습니까? 결국 카드로 막습니다. 그리고 카드의 본질은 대출입니다. 이때부터 연봉 1억은 부자의 시작이 아니라 겉으로만 강남처럼 보이는 가난의 시작이 됩니다. 사람들이 착각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강남은 부자 동네가 아니라 부자처럼 보이기 쉬운 동네입니다. 왜냐? 월세와 리스와 할부와 멤버십이 너무 촘촘하게 깔려 있어서 현금 흐름만 있으면 웬만한 외형은 복사가 됩니다. 차는 리스로, 집은 월세로, 소비는 구독으로, 식사는 멤버십으로, 여행은 카드로. 문제는 외형이 복사되는 동안 자산은 복사가 안 됩니다. 자산이 쌓이지 않으면 시간이 갈수록 당신은 더 가난해집니다. 왜냐? 그 동네의 물가와 교육비와 커뮤니티 비용은 시간이 갈수록 더 올라가고 당신의 월급은 그렇게 빨리 못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구분 하나만 잡고 가겠습니다. 강남에 사는 것과 강남을 가지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게임입니다. 강남에 살면 당신이 돈을 써서 그 동네의 가치와 건물주의 수익을 올려줍니다. 강남을 가지면 그 동네 사람들이 쓰는 돈이 당신에게 흘러옵니다. 대부분은 반대로 삽니다. 자산이 없는데 살고 그래서 더더욱 자산을 못 만듭니다. 이 구조를 끊는 순간이 인생이 바뀌는 순간입니다. 그럼 현실 질문이 바로 나오죠. 강남을 가지려면 월급쟁이는 뭘 해야 하냐? 정답은 딱 하나입니다. 현금 흐름 소비를 끊고 성장 자산을 먼저 만든다. 그리고 그 성장 자산의 대표적인 빠른 엔진이 QLD와 TQQQ 같은 나스닥 레버리지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합니다. QLD, TQQQ는 한방에 부자 되는 티켓이 아닙니다. 이건 엔진입니다. 엔진은 규칙이 없으면 폭발합니다. 규칙이 있으면 월급이 자산으로 바뀌는 속도를 올려줍니다. 오늘은 이 엔진을 폭발시키지 않고 강남 라이프의 유혹을 역으로 이용해서 자산을 쌓는 프로토콜로 바꿔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조를 이렇게 보셔야 합니다. 월급은 물입니다. 물은 흘러가면 끝입니다. 자산은 저수지입니다. 저수지가 커질수록 물이 흘러와도 남습니다. 강남 라이프는 물을 마시는 속도가 미친 듯이 빠른 곳입니다. 그 속도를 따라가면 저수지는 커지지 않습니다. 대신 당신이 해야 할 건 물을 마시는 게 아니라 물길을 저수지로 돌리는 것입니다. 그 도구가 QLD, TQQQ입니다. QLD는 나스닥 100의 1일 수익률을 대략 2배로 추종하는 상품이고 TQQQ는 대략 3배로 추종하는 상품입니다. 상승장에서는 빠릅니다. 하락장에서는 더 아픕니다.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사면 강남 월세보다 더 무서운 게 됩니다. 하지만 규칙을 세우면 월급쟁이가 시간을 단축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 핵심 원칙 하나만 받겠습니다. QLD, TQQQ를 소비 대체제로 쓰면 망합니다. QLD, TQQQ를 자산 매입 엔진으로 쓰면 살아납니다. 무슨 말이냐? 사람들은 월세 내고 리스 타고 멤버십 끊으면서 현금 흐름으로 현금 흐름을 소비합니다. 그런데 그 현금 흐름의 일부를 아예 자산 매입 전용으로 고정해버리면 강남이 빨아먹는 구조가 반대로 뒤집힙니다. 당신이 강남을 못 살아도 괜찮습니다. 강남이 당신을 먹여 살리는 쪽으로 설 수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 어떻게 하냐? 제일 현실적인 버전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봉 1억 실수령 월 550이라고 치겠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먼저 해야 할 것은 투자 종목 선택이 아닙니다. 소비 속도를 제한하는 장치입니다. 강남에서 망하는 사람의 공통점은 돈이 남아서 쓰는 게 아니라 남아 보이게 만들려고 씁니다. 이걸 끊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장치는 간단합니다. 월급이 들어오면 순서를 바꾸는 겁니다. 보통은 생활비 쓰고 남는 돈을 투자합니다. 그럼 평생 남는 돈이 없습니다. 반대로 투자부터 떼고 남은 돈으로 생활합니다. 이게 부자들이 말하는 선저축 후소비의 진짜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현실적으로
레버리지는 더 현실적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왜냐? 변동성이 크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권합니다. 첫째, 생존 현금이 먼저입니다. 최소 몇 달치 생활비 정도는 현금성으로 둡니다. 이게 없으면 하락장의 QLD, TQQQ를 손절하게 됩니다. 손절은 나쁘다고만 말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은 규칙 없이 공포로 손절해서 망합니다. 둘째, 매수 규칙이 먼저입니다. 아무 날이나 사지 않습니다. 셋째, 익절 규칙이 먼저입니다. 오르는 동안 아무것도 안 하다가 떨어질 때만 반응하면 결국 계좌는 감정의 노예가 됩니다. 넷째, 수익의 일부를 안전 자산으로 옮기는 루트를 미리 만듭니다. 그래야 레버리지의 변동성을 당신이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제 진짜 QLD, TQQQ 프로토콜로 들어가겠습니다. 당신이 목표로 하는 건 강남 라이프가 아니라 강남을 가지는 힘입니다. 그러려면 매달 들어오는 돈으로 자산을 사야 합니다. 여기서 QLD와 TQQQ는 성장 속도를 올리는 도구이고 전체 자산을 다 걸면 위험합니다. 그래서 비중을 정해야 합니다. 본인 성향에 따라 다르지만 초보일수록 QLD 비중을 먼저 키우고 TQQQ는 작게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 2배와 3배의 차이는 멘탈에서 훨씬 크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TQQQ만 잡으면 당신이 투자하는 게 아니라 차트가 당신을 투자하게 만듭니다. 매수 타이밍은 두 가지로 단순화합니다. 첫 번째, 정기 매수입니다. 매달 월급날 또는 지정일에 일정 금액을 무조건 삽니다. 이걸로 시장 타이밍 스트레스를 줄입니다. 두 번째, 조건부 추가 매수입니다. 시장이 흔들릴 때만 추가로 삽니다. 예를 들면 QQQ 기준의 흐름이 꺾일 때 또는 단기 추세선이 무너질 때 또는 큰 하락이 나왔을 때 그때만 추가로 넣습니다. 이때 중요한 건 추가 매수는 현금이 있을 때만 한다는 겁니다. 현금이 없는데 추가 매수를 하려고 대출을 끌어오면 강남 월세 구조와 똑같이 됩니다. 현금 흐름 소비가 현금 흐름 투자라는 이름으로 바뀐 것뿐입니다. 익절은 어떻게 하냐? 레버리지의 목적이 뭔지 다시 생각하셔야 합니다. 레버리지는 빨리 올리는 도구입니다. 그러면 빨리 올랐을 때 일부를 떼서 당신의 인생을 안정시키는 쪽으로 옮겨야 합니다. 그래야 하락장이 와도 멘탈이 버팁니다. 그래서 정구점 근처나 과열 구간이나 큰 반등 이후에 일부를 파는 규칙을 정해두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보유 물량의 일부를 정해진 비율로 줄이고 그 돈의 일부는 배당형이나 현금성으로 옮기고 일부는 다음 조정을 위한 현금으로 남깁니다. 이렇게 하면 상승장에 당신은 수익을 실현하고 하락장에 당신은 공포 대신 현금으로 대응합니다. 그게 프로의 방식입니다. 여기서 강남 이야기를 다시 붙이겠습니다. 강남을 따라가면 소비의 기준이 계속 올라갑니다. 오늘은 학원비 150이 당연해지고 내일은 300이 당연해집니다. 오늘은 월세 250이 당연해지고 내일은 350이 당연해집니다. 이 기준이 올라가는 동안 당신의 자산이 같이 올라가야 합니다. 그런데 월급만으로는 힘듭니다. 그래서 자산이 필요합니다. QLD, TQQQ는 바로 이 갭을 메우는 도구입니다. 다만 규칙 없이 하면 갭을 메우는 게 아니라 갭을 더 벌립니다. 현실 시나리오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아이돌 월 실수령 550, 강남 월세 280, 교육비 250, 여기서 이미 530입니다. 여기서 투자할 돈이 0이 되는 순간 당신은 평생 강남을 바라보며 늙습니다. 반대로 강남을 포기하고 예를 들어 월세를 150으로 낮추고 교육비도 구조를 조정해서 150으로 낮추고 이렇게 230을 만들었다고 치겠습니다. 그 230이 그냥 남는 돈이 아닙니다. 그 230은 당신이 강남을 가지는 쪽으로 이동하는 연료입니다. 그걸 QLD, TQQQ에 태우면 이 시간이 단축됩니다. 물론 변동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일부는 현금, 일부는 안정, 일부는 성장, 이 구조가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자주 하는 착각을 하나 더 깨겠습니다. 연봉이 올라가면 강남이 가능해진다. 이건 절반만 맞습니다. 연봉이 올라가면 강남에서 당신을 노리는 서비스도 같이 늘어납니다. 현금 흐름으로 소비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상품이 더 많아집니다. 그때부터는 연봉이 아니라 통제력이 승부를 냅니다. 통제력이 없으면 연봉 2억도 3억도 그냥 더 큰 월세와 더 큰 리스와 더 큰 구독으로 녹습니다. 통제력이 있으면 연봉 1억도 시간이 지나면 자산이 커집니다. 이 통제력을 만드는 가장 쉬운 방법이 자동으로 투자 계좌로 빠져나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은 의지로 못 이깁니다. 시스템으로 이깁니다. 그럼 여기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QLD, TQQQ는 위험한데요. 맞습니다. 위험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QLD, TQQQ는 돈이 남아서 하는 게 아니라 규칙이 있어서 하는 겁니다. 규칙이 없으면 절대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한 번 더. 레버리지는 당신의 실력을 증폭시키는 게 아니라 당신의 실수를 증폭시킵니다.
그래서 실수하지 않게 만드는 장치가 먼저입니다. 또 많이 묻습니다. 그럼 지금 사도 되나요? 이 질문 자체가 함정입니다. 지금 사도 되고 지금 안 사도 됩니다. 중요한 건 지금이 아니라 다음 달에도 그 다음 달에도 규칙대로 할 수 있느냐입니다. 정기 매수와 조건부 추가 매수 이 두 개만 지켜도 대부분은 길을 잃지 않습니다. 반대로 한 번에 몰빵, 그 다음에 공포, 그 다음에 손절 이 루트로 가면 내버리지는 당신을 찢습니다. 또 이런 질문도 나옵니다. 그러면 강남은 절대 살면 안 되나요? 그게 아니라 순서가 중요합니다. 먼저 자산을 만들고 그 다음에 즐기셔도 됩니다. 자산이 없는데 즐기면 즐기는 게 아니라 빚을 당겨 쓰는 겁니다. 즐김은 선택일 때 행복합니다. 강제로 유지해야 할 때 지옥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진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내가 흙수저인데 강남 애들이랑 놀면 기회가 생기지 않나요? 기회는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회를 잡을 체력이 어디서 나오냐? 여유 자금과 멘탈에서 나옵니다. 여유 자금이 없는 상태에서 그 세계로 들어가면 당신은 기회를 보는 게 아니라 비교를 보게 됩니다. 비교는 소비로 이어지고 소비는 투자 자금을 없애고 투자 자금이 없으면 기회가 와도 못 잡습니다. 그러니까 순서는 무조건 여유를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네트워크를 가는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연봉 1억으로 강남 살 수 있냐? 주소만 옮기는 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강남 라이프를 따라가는 순간 대부분은 통장이 털립니다. 당신이 이기는 길은 강남을 흉내내는 게 아니라 강남이 만드는 가치를 소유하는 겁니다. 그 출발이 소비 속도 줄이기, 부투자 선반영, 그리고 성장 엔진으로 QLD, TQQQ를 규칙대로 쓰는 것입니다. 월급을 보여주기 위해 쓰지 마십시오. 월급을 자산으로 바꾸십시오. 그 순간부터 연봉 1억은 한계가 아니라 시작점이 됩니다. 지금 당장 할 행동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이번 달부터 월급말 자동이체로 투자 계좌로 먼저 빠져나가게 만드십시오. 그리고 그 돈은 QLD, TQQQ를 정기 매수로 깔고 흔들릴 때 조건부로만 추가하십시오. 오르면 일부는 실현해서 안정으로 옮기고 일부는 현금으로 남기십시오. 이 루틴이 쌓이면 강남의 소비 속도가 당신을 먹는 게 아니라 강남의 소비 속도가 당신을 먹여 살립니다. 지금까지 1분 투자 하이젠버그였습니다.